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47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스몰 데이터의 중요성과 쉬운 설비 연계, 남YS의 조용한 대표님 지금 모셨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빅데이터, 인공지능만 얘기하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려면 스몰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스몰 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 이거 전부 허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스몰 데이터의 아주 핵심 제 뒤에 보면 상임지휘자 보이죠? 스몰 데이터의 상임지휘자 우리 조용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남아NC 조용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스몰 데이터의 중요성하고 쉬운 설비 연계인데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20년 정도 인더스트리 분야에 관계없이 설비, 방제, 퍼실리티 쪽 연계를 해왔어요. 주요한 프로젝트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하이테크 쪽 인더스트리, 삼성전자나 타이닉스 쪽에 통합 방제, 통합 가스 모니터링, 통합 설비 모니터링 쪽, 팹을 제외한 주로 그런 쪽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쪽에 울산 공장, 그 다음에 기아차 인도 공장, 뭐 소아리 공장, 현대제철 이런 쪽을 했었고, 또 특정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의 EBR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EBR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은 일렉트로닉 배치 레코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바이오시밀러 그 단백질 약을 만들 적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공정에 있는 제조 시점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서 그 취득한 데이터를 WHO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사는 사람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바이오 회사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측정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들이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파일로 받기도 하고 사람이 보고 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가 에러가 너무 많았고 뭐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로 쓰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쪽 용어로는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모든 PLC도 있고 HM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요. 그 설비와 또 계측 장비들, 뭐 산도를 재는 거, 또 저울도 뭐 종류가 뭐 수백 가지라 할 정도로 종류가 많고요. 그런 모든 그 센서 데이터, 계측 데이터 또는 공정에 있는 PLC 데이터를 모아서 이 EBR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페이퍼리스로 공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말씀드리면 각종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현장에 있는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거를 상위단에 뭐 AI가 됐건 머신러닝이 됐건 연계하는 작업과 또는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쪽에 그 통합 방제, 통합 가스 모니터링 그런 안전관리 쪽을 했었고요. 뭐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날 코딩, 뭐 C로 짜거나 자바스크립트 짜거나 그런 날 코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또 거기에 변경사항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퓨어 자바로 되어 있는데요. 자바로 저희가 개발한 모든 것들 다 레고 블록화, 모듈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연결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윗단에 연결해 줄 수 있고 또 윗단으로부터 그 어떤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PLC를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프린트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십시오. 아까 올라갔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고민한 게 아까 있었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기 예예예. 네. 원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바이러스가 걸려요. 이거 자꾸 왜 분석 오류가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됐었는데. 어. 올라간 게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어디 갔냐? 이게 다 문서가 다 지원되지 않는다고 걸렸네. 이거 참 어떡하니? 이게 문서가 갑자기 지원하지 않는다고 걸려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아, 왜 그럴까? 저 PDF로 보내드렸던 게 제가 좀 잠깐 PDF로 보내드렸던 거를 좀 다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PDF로 큰일 났네. 공유가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났네. PDF로 아까 문서가 됐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PDF를 못 찾아가지고. 괜찮아요. 저 서둘지 예, 않고 예. 천천히 하세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네, 예. 이 예.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를 이루는 요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스몰 데이터고요. 그 스몰 데이터에서 적합성 있는 정보가 올라가야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가능하고 또 설비 연계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왜냐면은 그 설비들이 PLC나 이런 계측이나 이렇게 비표준화 영역에 있고 또 이 설비 회사들은 자기 노하우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에 각종 다양한 PLC, 계측기, 또 센서들을 붙여왔고요. 예를 들면은 DB를 연결한다든지, OSI 파일 연결한다든지, 또는 이제 윗단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결하는 그런 프로토콜과 또 필드에서 쓰이는 각종 다양한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IT 시스템하고 우리가 IT 시스템은 사실은 버추얼 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표준화가 미비되어 있고 디게이 속도,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나 또는 나노세컨드까지 되는 그 산업 현장들은 그 리얼 월드는 사실 아날로그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다양한 장비와 센서들을 연결해서 IT 시스템이 분석하고 또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확한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의 그 브릿지웨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코어코드라는 제품으로 개발을 약 20년 동안에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산업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와 IT는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제조와 IT가 융합이 될 때 비로소 산업 현장에 있는 위험 요소가 제거될 수도 있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IT 분석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고 IT 분석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지시가 그 제조 현장에 내려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용량 고속 처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데이터는 포항 제철을 예를 들면 공장 하나에 약 4천만 태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태그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또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그 취득하고 정확하게 IT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처리하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딩으로 해가지고는 개발자가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딩이 없는 어떤 표준 모델링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 버스를 통해서 IT 시스템과 OT 시스템이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개발 생산성이 극대화돼야 되는데요. 일단 개발된 것들은 그 다음에 향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라 네고 블락화 형태에서 다음번 프로젝트 할 적에는 그걸 쉽게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유지 보수. 유지 보수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들이 변화된 관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버스인데요. 아래 보시게 되면 아래는 제조 현장입니다. 각종 다양한 PLC가 있고요. 또 어느 업체가 만든 DCS 시스템이 있고 또 전기로 쓴 스카다 시스템들이 있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죠. 이 센서들은 방제 센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스 감지기 센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제조 장비들의 이력 사항들이 있고 팩토리 DB가 있고 또 메인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은 각각 프로토콜도 다르고 데이터 타입도 다른 것들이죠. 윗단으로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IT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근데 이 IP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프로토콜은 똑같다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만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뭐냐면 이런 하나의 플랫폼을 두고 현장에 있는 설비, 장비, 센서를 연결하고 윗단에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변화가 발생하면 전체를 변경시키지 않고 변경된 부분만 바로 체인지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그 운영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고안해서 지금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조 환경 인프라 보시게 되면 제조 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계측기가 있는 품질 관리 파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전기, 가스, 물이 있고, 또 방범, 방제, 가스 모니터링 같은 그런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런 모든 제조, 기반 시설, 품질, 방범, 관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표준화함으로써 IT 인프라에 그 데이터를 공급하고 데이터를 저장 분석을 통해서 루트 코즈를 파악할 수 있고요. 파악된 루트 코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장의 제조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제조 환경은 대부분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뭐 하이테크가 될까, 제철소가 될까,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됐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죠. 환경들은 전기, 가스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요즘 그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CEO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추이가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된 추이를 통해서
향후 발생한 위기상을 막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고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아주 시니스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파악된 것을 윗단에 올림으로써 그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개발이 중요합니다. 제조 현장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해야 되고 또 취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윗단에 있는 분석 시스템에 올려줘야 되고 또 분석 시스템에 올라간 데이터에서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레시피 변경이 되면 그걸 어떻게 제조 현장에 내려줄지 일단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배포해야 됩니다. 왜 배포를 해야 되냐면은 공장은 굉장히 여러 군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라인별로 다 서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산되는 환경에서의 동일한 시스템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개발되고 배포가 되면 운영 시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 데이터들이 임계치 내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인가, 가성 신호인가, 진성 가성 신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운영 가동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운영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운영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가동 측면에서의 그 고려 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은 굉장히 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영에 있는 그 오퍼레이션 알고리즘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품질 분석을 통해서 레시피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계치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장에 있는 제품의 설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센서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장에 있는 기본적으로 현장 데이터의 I/O 시스템은 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데 현재 기존의 방식으로 이걸 C로 날코딩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변경 사항을 다시 반영하려면 다시 그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딩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보고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개발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거든요. 뭐 C로 하건, 뭐 C++로 하건, 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를 써서라도 뭐 개발은 다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공장이라는 게 유기체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사항이 발생하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반영해야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반영한다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2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모델러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걸 보시게 되면 위쪽 좌측 상단을 보시면 각종 통신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각종 통신 드라이버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20년 동안 개발한 산업 인더스트리에 들어가 있는 장비, 설비,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프로토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인더스트리, 유사한 장비를 할 적에는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마치 레고 블락 조합하듯이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비주얼 모델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는 코딩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네거 블락을 끼워 넣는 방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받고 그 받은 데이터를 윗단에 분석 시스템에 올려줄 수도 있고 DB에 라이트 할 수도 있고 또는 OSI 파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에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레시피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레시피를 통해서 다시 현장에 있는 설비를 세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상위 단으로는 생산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하위 단으로는 분석된 데이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제조 현장이 우주에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좀 특이한 거는 뭐 고추장을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고추장을 만들려면은 온도, 습도, 기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했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ED라는 거는 사실은 이 조그만 데다가 가스를 적층하는 거거든요. 가스를 적층할 적에는 기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그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죠. 정확하게 가스를 적층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제조 환경,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되겠죠.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습도, 온도, 기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새롭게 바뀌는 때마다 레시피가 변경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조 현장은 시시각각, 그리고 사실은 영어로는 이제 온라인 다이내믹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상황에서 다이내믹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모델링을 해서 그 값을 현장에 있는 설비에 내려주고 그게 바로 반영됨으로써 워크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 중에 있는 제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는 거는 품질을 올려야 되고 제조 환경을 안정화하는 거죠. 제조 환경이 안정되면 재해방제법에 의해서 좀 더 안정한 제조 환경이 됨으로써 그 재해방제법을 좀 피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조 환경이 안정화되면 품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프로젝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차와 어떤 사람들은 일본 차 비교할 적에 왜 5년, 10년 후에 좀 소리가 나고 고장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가 로봇으로 움직이는 유압 컴프레서를 작동시키는데 유압 컴프레서의 전기 압, 전압이 조금 변경이 생기면 유압 컴프레서가 특정 좌표에 대해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을 적에도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가 5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5년 지나면 피로계수가 올라가서 흔들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품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두 번째로 제조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 정확한 센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다면 남들보다 품질이 적어도 0.1%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인 경쟁적 이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제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제조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전압 데이터, 가스 누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음으로써 그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는 잦은 사고와 좀 더 큰 사고들이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큰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조 현장 데이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저희가 엔진 서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용량 데이터, 현장에서 올라오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엔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엔진 자체는 데이터를 많은 걸 처리해서 그 큰 트럭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운영 체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현장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지방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또 공장 안에도 굉장히 라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격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원격 운영 체제에서 원격 배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모델러라고 있습니다. 이 모델러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이 레고 블록을 찍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키 값이 나오고 밸류가 나오고 밸류 타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 값이 6000번이다. 그러면 밸류가 6001번이 나오겠죠. 이 밸류 타입은 예를 들어서 그냥 노멀 값이라고 친다면 헥사데시말이나 뭐 예를 들어 스트링을 친다면 6000번일 때는 밸브 온도가 0도 올린 경우입니다. 6001번일 경우에는 밸브 온도가 1도 올릴 경우죠. 이런 식으로 이 레고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데이터가 잘못 들어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날 코딩을 해가지고는 이 중간중간에 내가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아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레고 블록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를 위한 현장 데이터의 연계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3D가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3D 고글을 쓰고 여러 명이서 들어가서 집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하시는 분들은 토목 공사를 하고요. 고글을 쓰고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건물 외벽을 디자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 설계도도 나올 수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디지털 트윈 공장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셈블러로 개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어셈블러로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옛날 포트란도 할 수 있고 파스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데이터 IO를 요구 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사실은 C라는 것들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데이터 연결을 위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데이터의 정합성과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뭘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빅데이터를 정확성 있는 빅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센서 데이터, PLC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설비가 바뀌기도 하고 센서 위치도 바뀌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보시는 대로 이런 비주얼 모델러, 디버거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현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트 서버, 그러니까 그 분산된 환경에서의 데이터 IO가 현재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중간에 보시면 CPU를 얼마나 쓰고 있다.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면은 메모리가 모자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보통 서버가 많을 경우에 70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서버의 작동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라는 거는 7x24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드민을 통해서
가동 상태가 계속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 상태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알람이 떠야 되겠죠. 보시면 시스템 자원,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을 실시간 감시하여 시스템 이상 유무에 대한 조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코어코드 어드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분야별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퀴먼트 오퍼레이터, 설비 오퍼레이터들이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어떻게 되면 전기, 가스, 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디제스터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스 누출이 있을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통합 방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있고 실제 프로덕션 라인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팹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각종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이 계측 정보를 통해서 레시피가 변경되기도 하고 품질 데이터들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교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계측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코닝이 있는데요. 코닝 같은 경우에는 유리의 평탄도를 재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측기들이. 그리고 이게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약을 만들 때 필요한 각종 계측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는 이런 이 유틸리티가 됐건 생산 현장이 됐건 통합 방제가 됐건 또 계측기가 됐건 하나의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 안전관리, 제조 시점 관리, 또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대로 이퀴먼트 오퍼레이터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가고 온라인 모니터링 하면서 올라온 데이터들이 일계치를 벗어났느냐라고 일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석은 아니고요. 내가 측정된, 내가 사전에 산정된 값을 오버되는지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기본적인 알람이 되겠고 그 위가 어널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는 제조 시점 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코닝의 유리가 좌측으로 0.001도, 0.01도 틀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PLC에 어떠한 작업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그냥 유리 글라스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측된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워크 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조 시점에 있는 제품의 변경사항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PLC를 세팅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면이 만들어질 때 15분 5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습도 기압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탕 온도라고 하는데요. 라면을 끓일 적에 기름의 온도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라면을 반죽할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될 것인가. 또 라면은 110g을 정확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페널티 벌금 물게 됐고 그거보다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g인데요. 그 5g 내에 라면의 그 최종 제품이 되지 않으면 그 동물 사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미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 보증률이 약 99.5%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농심에 저희가 미국 공장인데 미국 공장은 어떤 경우에는 85% 많이 따지면 95%까지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라인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이 세팅을 자주 바꿔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99%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임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제품의 어떤 폐기, 동물 사료화를 줄임으로써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돈도 더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 비 오지 않는 날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레시피도 달라져야 되고 약 15분, 50분 동안의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제공품들의 그 센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동안에 그 정확한 계측이 돼서 자기가 세팅된 대로 백신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 온도가 좀 높았다거나 그래서 다른 임을 들이키게 되면 굉장히 안 되겠죠.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죠. 제조의 시점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정확한 계측을 통해서 정확한 pH를 통한 반영이 돼야 제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컵을 하나 만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측정을 하면서 완성된 제품의 컵이 정확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컵을 만드는 도공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계속 미세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타력을 느끼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또 경험적으로 이 타력에 물을 얼마나 섞는 게 좋을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포항제철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포항제철의 기성 기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 한 30년, 40년 이런 근무하신 분들인데요. 출근할 적에 굴뚝에 보신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색깔이 보고 얼마나 양이 많이 나오고 어디로 그 굴뚝이 가는지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오늘은 0.3도 정도 더 떼라. 그럼 반드시 품질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굴뚝에 나오는 연기를 센싱 하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바로 지시를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제 강판이 나올 적에 평탄도가 떨어지면은 야, 좀 물을 좀 많이 쏟는 거 아니야? 좀 줄여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작업들을 IT화하는 것들이 결국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는 일들이고 또 저희는 그와 더불어 제작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서 각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리입니다. 이 보시는 대로 하이닉스 공장인데요. 밑에는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 CCTV도 감시하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공장인데요. 공장에서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알람이 발생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전산실에 있고 뭐 화기 작업, 설비 정보 이런 것들이 저희 코어 코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 CCTV도 DVR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 알람이 발생하면 발생된 자리로만 CCTV가 모여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장 도면 모니터링인데요. 공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TGMS 베이랑 모니터링 상태 부각이는 이 하나하나가 장비들이고 거기 있는 상태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공장의 내부를 이 위치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재미있는 건데요. 생산하고 품질이 있고 또 그 환경으로 그 주변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품질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환경에서의 그 안정화가 곧 품질의 안정화고 생산의 효율성이 되겠고요. 또 아까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센서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그 추이가 있어요. 설비 운영이 정상 상태였다가 전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측정한 임계치 레벨에 의해서 알람이 뜹니다. 1단계 알람, 2단계 알람, 3단계 알람이 뜨게 되죠. 그러면 그 알람에 맞게 조치를 하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좀 모아지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
또 흔들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바이브레이션 센서가 있다고 치면 내가 측정한 1단계의 흔들림이 있고 2단계의 흔들림이 있고 3단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센서들은 보통 반도체 공장에는 2, 30만 개 정도 방제 센서, 흡입형 가스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하나하나의 센서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가 처리해야 되고 또 각종 센서별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임계치 레벨을 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저 5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우리 질의응답해야 되니까요. 네, 예.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Y축이 발생 빈도예요. 그리고 X축이 복구 시간이거든요. 장애가 발생한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일부 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발생 빈도도 높고 복구 시간도 많은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복구 시간을 줄이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거는 이 설비를 분석해서 발생 빈도를 내려야 되겠고,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대용품을 넣던지 해서 복구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반도체 공장이 일별로 보면 한 2, 3만 건, 월별로 2, 3만 건 정도 알람이 떠요.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알람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또 중간에 한번 정전이 있었는데 정전 시에도 그렇게 많은 알람이 뜨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제조 시점 관리는 아까 보시는 대로 종합 현황판에서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알람 정보, 온도 관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내 생산 설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제조 중에 있는 제품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제조 제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고 또 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게 종합 화면이에요. 그래서 당월 실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알람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개선 대상을 선정해서 원인 및 개선 여부를 파악해서 결과를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품질을 올리는 것이죠. 이거는 밀촌화학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품질 관리는 LG전자인데요. LG전자 PCB 보드하는 업체가 약 22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그 공장 내 계측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들이 계측을 해서 그 정보만 보냈는데 지금은 LG전자에서 직접 이 협력회사의 공장에 있는 레시피를 관리해서 이 품질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LG전자 공장에서 FCT, ICT라는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데이터를 직접 받기 때문에 1등부터 꼴등까지 회사가 품질에 따라서 이제 나열되는 것이고, 사실 그 협력업체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포항제 처리인데 실제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컨트롤러가 있고 레벨 2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일단은 EA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공급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레벨 2 소프트웨어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코어코드 모델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했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음에 보시는 화면 같이 공장에 있는 모든 이 설비, 전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주조 공장, 수처리 운영실, 안역 공장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설비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신의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통합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저 로스 타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5분 더 드렸어요. 자, 질문 예, 있으신 죄송합니다. 분 우선 좀 말씀해 주시면 손 드시든지 저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보 대표님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시죠. 예. 예.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조 대표님 고생을 하신 게 역력히 드러나는데요. 예, 그다음에 포항제철소에서 뭐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뭐 광양제철소에만 뭐 30년 있었는데요. 네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네. 제가 그 입사했을 때는 이제 33년 전에 포항은 이미 공장이 다 섰고 다 들어섰고 광양이 처음부터 이제 공장이 들어서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공장 그 가동뿐만 아니라 공장 맨 처음에 그 설치부터 쭉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네. 나중에 보니까 초기에 설비를 도입할 때부터 같이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공장이 다 구축된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같이 넣으려고 하면 네. 제대로 된 그것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업 측에서 자기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시그널들을 다 안 주거든요. 맞습니다. 일부만 일단 줍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게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장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장애에 대한 데피니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의 네. 데피니션이 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그 설비 신뢰성공학을 했는데 거기서 페일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고장이라고 번역하지만 페일러는 고장이 아니거든요. 페일러라는 것은 뭐냐면 폴트나 페일러라는 것은 사람이 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페일러. 설비 열화를 페일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열이 너무 높거나 마모가 너무 심하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공장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페일러라고 하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라는 것을 공장이 완전히 그냥 스톱했을 때 이것만을 그냥 장애라고 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디피니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시그널, 우리가 AI 빅데이터로 분석해야 될 네. 그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드립니다. 네. 첫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리면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들어갈 적에 2번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노조 출입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다양한 인더스트리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PLC나 이런 센서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IT 하시는 예. 분들이 사실 OT 환경을 잘 이해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 달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라는 각서 쓰고 데이터 가져올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라기보다 OT 업체예요. 70% 정도가. 그리고 제가 프레타 업체에는 사실 워커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가 통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맞는 말씀입니다. 공장을 예를 들어서 클린룸이 있는데 이런 걸 구축하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장을 질 적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고려돼서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신뢰가 쌓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입증이 될 때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장애에 대한 데피니션이 뭔지를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장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는 진성 알람, 가성 알람이 있고요. 요즘 센서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가성 알람을 가성으로 얘기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계측기별로 임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가 있는데 온도 센서인데 나는 마이너스 50도부터 2000도를 잰다 그러는데 어떤 건 2001이라는 숫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장비 또는 서버에서 프로그램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오랜 동안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거기에 따른 경험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진성 알람인지 가상 알람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 100도였다가 0도가 1초 내에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센싱된 데이터들은 다 걸러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에 올라갈 적에는 열이라는 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잘 아시겠지만 그 열을 재는 장비들이 한 100가지가 있어요. 열 재는 장비별로 폴링 주기가 틀리고 또 재는 그 얼마까지 재는지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빅데이터에 올릴 적에는 열이라는 걸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요소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죄송합니다. 경험치가 많이 쌓인 거죠. 사실 인더스트리별로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하면 쉽지만 처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포스 하이메탈 광양제철탑의 포스 하이메탈 공장이었고요.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었습니다. 순천에 있는. 예, 뭐 추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예. 그 진성 알람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데 가상 알람이 이제 우리가 AI 빅데이터로 풀어야 될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가상 알람이 이거 무시를 했는데 분석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상 알람이 이런 것 뜨고 저런 것 뜨고 저런 것 떴을 때 이거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성으로 바뀐다든가 전혀 알지 못한 고장으로 진행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 AI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은데 가상 알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AI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성 가상은 저희가 센서로부터 이건 가상 알람이라고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AI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온도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예인데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과정에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퍼가 바뀐다든지 뭐 프로토콜 컨버터가 바뀐다든지 거기에 무슨 뭐 에러가 생겨서 데이터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AI 기법이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능한 데이터의 정제죠.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 이 보통 분들은 잘 이해하시지 못할 질문과 응답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실 동안에 제가 잠깐 좀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IT 30%에 그 OT 70%라고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IT 하는 분들은 현장을 모르거든요. 현장 분들은 IT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많은 회사를 한 20년 동안 해오시면서의 그 경험 축적된 많은 노하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좀 전부들 우리가 자기 부분 외에도 전부 우리가 세일즈를 좀 해줄 수 있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호 씨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 박정호 씨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예.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흥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 배우는 그런 단계여가지고, 이런 그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모임에 자주 좀 나와가지고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주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주 좀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락 이승훈 대표님. 오스틴 공장에 ES 연결했었어요. 저희는 최근에요. 자, 이제 우리 담락 이승훈 대표님 얘기해 보세요. 들어오셨으면 자기 얘기를 서로들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권채 대표님. 없으시네. 자, 제가 오늘 이 뒤에 우리
저 플랫폼 피플 테크놀로지 이거 우리 전부 보이시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오늘 하신 얘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어요. IoT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이어주는 SI라든가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교육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무시했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그 편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우리 총설적에 완클릭 어긋나면은 목표물하고 몇백 메타 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좋은 기회였고요. 전부들 큰 그림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만 얘기하지만 우리 스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난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